사막에. 근데 함께하는 연구력, 공동 연구력, 그걸 발휘해보자. 개인이 하는 것보다 아마 같이 하면 그게 2배가 아니라 몇 배가 될 거예요. 사실이 그렇게 됐어요. 저는 뭐 의심을 해도 도서관을 못 가요. 여기 계신 분이 도서관 다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요. 고생만 하시고 저는 가만히 앉아 있고 그래요. 내가 안산에 살아요, 안산에. 그래서 이 서울을 한 번씩 온다는 게요, 끔찍해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공동으로 하니까 서로 의심나는 것도 서로 많은 논쟁도 엄청 했어요. 기ля정 성을 한 12번은 썼습니다. 제가 뭐 의심을 할 때까지 의심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하는 건데요. 자, 이제 오늘 제가 맡은 분야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발표는 제가 해도요, 제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 교단에 함께하는 이 힘을 많이 발휘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자, 절할 것까지 없다. 김영신 외가와 북악산 약수터. 대종사님이요, 서울에 오셔갖고 북악산을 가셨게요, 안 가셨게요? 북악산을 가셨어요. 근데 어디를 가셨나? 이게 지금 수수께끼, 저도 굉장히 수수께끼예요, 이게. 근데 김영신님이 구도역정기, 제가 그래서 구도역정기에 나와 있는 그걸 전부 다 전문을 실어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그 간동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게 간동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저도. 그러다가 이제 간동을 찾게 되고, 처음에 추정했을 때 이번에 맨날 틀려요, 제가. 이번에도 그 남대문 정거장이라고 해놨다가 이거 틀렸어요. 제가 스스로 틀렸습니다 하고 손들고 잘못했어요, 먼저. 이것도 또 잘못했네. 처음에 사람을 붙들어 놓고 어딘가는 모의하잖아요. 그 모인 데가 딱 거기 앞에까지가 간동이 아니야. 이게 참 조금 주의할 걸.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했어요, 제가. 근데 간동을 이제 찾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뭐 인터넷, 저희가 책을 쓸 때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김영신님 여기도 보면은 불교지에 실렸다고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불교지에 있는데, 그래서 찾아했는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책 하는데, 인터넷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 원본을 결국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 계신 2분이 또 도서관 많이 다녔어요. 저는 말만 하고. 그래가지고 자, 그 원본을 찾아가지고 그 원본을 실체 안 했어요. 제 1권 창간호 지금 찍어놓은 거예요. 창간호. 여기에 이제 이 김영신님, 우리 현재 김영신님이 우리 교단의, 그러니까 지금의 원불교 신문이죠. 신문에 그때는 원불 신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구술을 이렇게 해서 적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불교지에는 그 엄마 이성각, 그 불명으로 원각행이죠. 원각화. 이분이 하면 이제 기자가 적잖아요. 그 내용하고 편차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불교지에 실린 것은 관세음보살 그 이야기 체제 있죠. 이야기 체제에 맞춰서 이 말을 가지고 편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도역정기는 말 그대로 그걸 그대로 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구도역정기에 편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서 이걸 살펴보면, 그러면 이제 외가를 찾아죠. 외가. 근데 딱 어디든지 필요한 건 찾아진다고 불교지에 외가 지번이 나옵니다. 간동 117번지 나오죠. 여기가요, 옛날 서울회관 참 시민선방 있죠. 그 앞에, 옆에 그게 같은 번지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번지가 다르니까 다르겠죠. 그러면 이게 붙었어요. 옆에요. 거기 어딘 건물에서 김영신님이 그때 이제 이 사고가 나죠. 학교 다니다가 그 서울 여학교 전체 그 운동에서 1등으로 들어가다가 뒤에 분이 막 따라가다가 밀리잖아요. 우리가 밀리니까 앞으로 쓸려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아유 진짜 얼굴이 찔렸는데, 이게 이제 지금 같으면 약이 금방 났는데 안 되니까 이게 그 고름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해야 되고 막 이런 과정이 고생을 엄청 하세요.
이제 그 과정이 쭉 있죠. 여기 나와요. 그 과정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외가라고 하지만 사실 이 외가라고 해야 될 정확히 명칭도 좀 고민인데 거기서 국악산을 딱 보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감로수를 쫙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두더역정기에서는 그게 계곡이라고 합니다. 계곡은 정상 아니죠? 산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불교지에서는 그 뿌린 것이 정상으로 설명이 나와요. 충돌되죠? 저는 계곡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기를 이제 처음 엄마 이성가 이 문님이 막 찾아다니다가 어디가 이렇게 찾아요. 그 내용을 이게 지금 삼청동 그쪽인데요. 삼청동 쪽에 칠보사 있어요. 칠보사 있고 거기 보면은 성제정이라는 성제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이 있어요. 이 뒷산인데 그쪽에서 바라보는 그 산이에요. 여기 산을 헤매다가 어느 그 석벽 우리가 석간수라고 하죠. 석간수에서 물을 떠서 그 물을 먹고 씻고 뭐 해갖고 나섰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거의 감염병으로 이제 죽으려고 상황에 나섰어요. 근데 그 사건이 나고 뒤에 얼마 안 돼갖고 이공주 집안, 이공주님 집안이잖아요. 3대 4, 5년 해가지고 이 집안이 대유사님께 다 귀하게 돼요. 그러면 이분들, 김영신님으로부터 이성가 이런 분들이 거기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대유사님 꼭 모시고 갔지, 진짜 거기를. 모시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음식도 차려가지고 막 이렇게 가게에서 하니까 대종사님이 결정적인 것이 다 했는데 마지막에 절을 하니까 절할 것까지는 없다. 근데 그때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이 그 뒤로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했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것을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장엄신앙 같은 거잖아요. 뭐 이렇게 막 또는 미신까지는 어떻게 민신앙을 할게요. 이런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그것의 참모습인 관세음보살의 참모습을 보는 진리신앙을 해야 되고 이걸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것도 나와요. 막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누구든지 일심을 모으면 그런 신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걸 이제 비교를 좀 해볼게요. 그 위치 파악이 중요해요. 위치 파악. 자, 제가 오늘 2개 그려놨는데 저 중요한 게 저 그림에서 이 그림이 지금 삼청동 천 그러니까 이 옛날에 지금 이렇게 도로가 전부 다 밑에가 물길이잖아요. 경북동 그 옆에 거가 도로 차가 왔다 갔다 다니는데 옛날 사진 보면 저기서 빨래하고 있어요. 빨래한 사진 있고 그래요. 물도 깨끗해요. 이 위에 가면은 계곡 이 발원지 삼청동천에 물이 흐르는 계곡이죠. 발원지죠. 최소한 김영신님이 계곡에 그 감로수가 뿌렸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걸 찾을 때 보면은 이 뒤를 헤매서 막 고무리들 올라가요. 저는 추정이에요, 이건. 저도 여기를 지금 딱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기를 보면 지금 계곡의 발원지에서 위에 봉우리 정도의 정상은 아니라고 봐요. 저 위 정상. 왜 그러냐면 이게 유명해져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물들어 많이 간 거예요, 거기를. 그때 물도 많이도 안 나왔대요. 이렇게 홈때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저들도 보면은 옹담살 같은 거 나오면은 먹어보고 많이 그래 경험이 있는데 좀 나오니까 줄도 많이 섰겠죠. 근데 이렇게 사륜, 가마 양반님들이 가마 이렇게 타고 거기까지 가요. 그 위치까지를 다 안 가도 상당 부분까지 가마 타고 간 거예요. 그러면 저기 북악산 가보면은 저 위쪽 가면은 험난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거기는 아닌 것 같다. 제가 그래서 이 교재 30쪽 펴보세요. 지금 김영신님 언니 나옵니다. 언니가 득자. 김영신님은 순득. 이름 좋아요. 김영신님 원래 그 이름이 순득. 언니가 득자인데 시집가서 함경도 맞죠? 함경도 쪽으로 가고 이
그 뭡니까? 이 석간수, 그러니까 약수를 찾는데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우리 지금 이공주 선지님 그 관계 아버님 그 이름이 나오니까 유생인데 이 나오죠. 그러니까 민자연화 이유생 이렇게 모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둘째 그 이공주 그 둘째 외삼촌 그러니까 이인영 여기 나와요 이름이. 근데 여기 지금 이 집 지금 저희들이 외가라고 하는 거기는 이진영 이렇게 나와요 이름이 나와요. 이게 첫째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첫째로 봅니다. 근데 민자연화님이 처음에는 24쪽에 주석 보세요. 그러니까 구도역정기에 보면은 아주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 외가가 인이동에 있었어요. 여기 종로 쪽이죠. 종로 쪽. 그걸 지금 창경궁하고 붙어 있는 그 라인 그쪽에 있다가 거기서도 사셨던 거예요. 김영신님이 사셨다가 어느 땐가 외삼촌 댁인 이 사간동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큰아들인지 하여간 큰아들이든지 둘째는 아니에요. 둘째 이름 나왔으니까 큰아들 같은데 이쪽으로 어느 땐가 이사 왔다. 하여간 이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등 이제 이 뭐 정보들은 뭐 저한테 들 건 없고 이 내용을 직접 읽어보시고 북악산 관계에 대해서 저쪽 그 불교지에서 소중하게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 이 외가 집원하고 그 약수를 떠온 곳이 저기 북악산을 관세음으로 봐요. 관세음 보살님 왼쪽 겨드랑이. 제가 아무리 쳐다봐도 겨드랑이를 이게 어떻게 봐야 저게 겨드랑이가 어디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지도에 봤을 때 저 계곡의 상류 정도로 봅니다. 저기 동그라미 두 개 있다 검정 거 있죠? 검정 동그라미 위에 부분에서 저 봉우리 정도로 봤는데 나중에 북악산에 산행을 하시면 저걸 의두같이 삼고 어딜까? 저는 아무리 봐도 그래도 저 계곡을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근데 중요하죠. 대종사님께서 북악산 대종사님이 가신 우리 거예요. 대종사님 가셨으면 우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근데 어디 가셔서 절할 것까지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쌍의 진리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은신앙, 사은의 그 사실적인 신앙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때 이제 막 만나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했었고 이 어른들이 그 말을 듣고 딱 돌렸다는 게 난 믿어지지가 않아요. 난 조화자로서 뭔가 좀 보여주지 않으면 도대체 제 말을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대종사님의 그 어떤 법력 기운으로 그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부럽습니다.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화가 좀 아니야. 그러면 딱 안 하시고 해라. 그러면 하고 욕심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박람회장. 자, 박람회가 여기 우리 현재 경복궁 가면은 그냥 넘어집 구경만 하고 와요. 경복궁도 우리 겁니다. 대종사님이 다녀가신 곳이에요. 내 거예요, 내 거. 거기 가서 우리 거 관리해주는이라고 애쓴다고 이렇게 항상 격려를 하고 다니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확인되는 게 대종사님 법설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화재보험시설 있죠. 화재보험시설하고 또 하나가 기계인간, 기계로 움직이는 거짓 사람 이게 있는데 요 일화는 뭐죠? 법설 예화에서 그러니까 이게 빠져요. 대종경 수행품 8장에 그 내용에서 이 예화는 빠진다고. 좀 아쉬워요. 나눴으면 재밌을 판인데 재미를 많이 뺀 거죠. 대종경에서 재미에 너무 빠지면 안 되니까 재미는 뺐는데, 자, 그럼 대종사님께서 두가인데 경북 여러 가지 보셨는데 감상이 있는 두 곳을
소개한 거죠. 그때 지금 화재보험 시설이 요 책에 나와요. 요 책에. 요 책도 제가 구한 게 아니라요. 이 두 분이요. 도서관 뒤져갖고 찾아내요. 그거 쓰기는 제가 써. 박수 좀 쳐주세요. 저는 그냥 말만 하고 요 책에 나와요. 요 책에. 이 책을 누가 만들었냐? 조선 총독부가 만든 거예요. 1929년 이걸 하고 1930년도에 이 사진들을 모아갖고 이렇게 자료집으로 묶은 거예요. 여기에 귀중한 자료가 많아요.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책도 일본에서 출간합니다. 여기 보면은 조선 나와요. 조선 박람회 기념사진첩 나오죠? 여기 사진 중에 이거 조선 박람회에 있는 조선 화재보험회사 출품 모형에서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 뭐냐면 고안 사위 그 화재보험하고 관계된 내용이죠. 예. 그냥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경복궁 가면은 이렇게 출입하는 데 있죠. 출입하는데 거기를 지나서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생물방하고 자경전 사이. 제가 이제 이 당대 지도가 있어요. 여기 안에 보면은 그 모형들 그 도면도가 다 나와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맞춰보면 이 정도에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화재보험 관련된 천도품 그 본문은 여기 가서 한번 깊게 한번 핸드폰 본문 다 있으니까 핸드폰 켜놓고 한번 쫙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거기 있는 사진들 조선박람 사진첩에 있는 사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가 이게 지금 기계로 움직이는 거짓 인간, 그러니까 지구로 말하면 로봇 같은 거죠, 로봇. 그게 전시대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름이 학천식이라고 하는데 요 가운데 요 시커멓게 된 게 저거예요. 이걸 막 확대해 보면 저 모습이 안 나와. 저게 아마 동양아시아에서 최초로 만든 로봇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게 잊어먹어요. 요것도 거기 가셔서 이 법설, 이 대등사님 하셨던 법설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또한 말하여 줄 것이 있으니 34쪽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설사 예외에는 빠지지 않고 꼭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정돈할 줄 모르고 건성으로 앉아서 존다든지 헐렁거리고 밖으로 드나든다든지. 내가 이거 보면은요, 그때도 그러셨구나. 대종사님 말도 안 듣는 분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조도님 좀 그런다고 대종사님한테도 그랬는데 나한테 좀 그런다고 뭔 상관이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실로 그러는 사람은 연전이라면 전년도죠. 이게 회보 제18호가 1930년인가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연전에 박람회에 출품되었던, 자 여기 봐봐요. 기계로 움직이는 거짓 사람과 같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이걸 학부 때 이걸 읽고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게 뭐지? 이걸 알고 싶어 했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자, 근데 하여간 이거 나옵니다. 자, 이거 나오고, 자,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경복궁에 가면 어디 지금 요거 있는 곳, 지금 합천칙 여기 참고관이라는 것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영추문 돈 내기 싫으시면요 바깥으로 돌담을 돌아가고요 한번 영추문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돈 내기 싫어서 딱 뒤로 가요. 이렇게 보고 여기 이 일대요. 그러니까 최소한 경복궁을 가면 저도 옛날에는 태원전 앞에서 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 경복궁을 해체시킬 때 가장 힘 약한 데부터 해체를 합니다. 주로 이제 궁녀들 사는데 방이 작은 거. 참 거기에도 서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약한 사람들 먼저 괴로움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뭐든지 문제가 되면 사회가 약한 사람부터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무관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여간 그쪽에다 해가지고 뭐 이런 박람회 같은 거 하나차례 해요. 근데 이제 하여간 대중사안이 관계된 건 이것이다. 그래서 경복궁 가면 두관대는 반드시 안 본다? 안 보고 그냥 지나가셔야죠? 안 볼 거야 아마. 꼭 보시라. 이거 내용 여기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재밌게도 이 책의 38쪽 보세요.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이게 노선조예요. 근데 일본 애들이 광화문을, 지금 광화문 위치에서 이쪽으로 뭡니까? 이 박람회 입구로 옮겨다 줘 그래요. 옮겨놨어요. 여기다가 나쁜 놈들이지. 그래가지고 거쳐가지고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처음에 쭉 가다가 사회경제관에서 대유사님 보신 그 화재보험 시설 보시고요. 경회로 이렇게 거쳐서 수정전 여기 지나서 지금 참고관이 있는데 참고당 앞에 전남관이 있어요. 전남관 대유사님 그 고향. 그리고 참고관 있고 지나서 지금 저기에 저쪽에 보면 전북관이 있고 이렇게 지나서 뭐 이렇게 지난 걸 제가 대충 이 책에다가 지금 현재의 위치를 대충 적어봤어요. 설명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근데 이걸 보고 그 노선으로도 한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있으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스스로 찾아서 한번 가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주시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개죠. 경궁과목비가 최소 갈 데가 어디? 하나, 사회경제관, 참고관, 지금으로 하면 영충이 있는데 그리고 대종사님이 관람으로 갔던 곳. 이게 대종사님은 거의 폐막 31일 날 폐막하거든요. 그러면 30일 정도 가셨다고 저는 봐요. 31일 폐막날은 아마 막 치우고 막 그래서 어려웠을 것이고 그렇게 합니다. 자, 발표를 대강대강 하죠. 내용은 다 읽어보세요. 저한테 다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요것도 그 당대에 지금 그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요게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책 있죠? 이거 많이 이제 이렇게 허러 거죠. 이런 책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자, 당주동 갑니다. 당주동인데 이 당주동 정말 중요합니다. 대종사님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오셔서 오래 머무신 곳이죠. 한 달 정도. 이 당주동은 음력 2월 29일에 당주동에 들어가는 게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력 29일에 들어가는데 이 당주동이 어디냐? 이게 진짜 숙제예요. 이게 당주동이 임시 경성 출장소, 임시 출장소는 2번째예요. 첫 번째가 임시 전주 출장소, 전주에서 먼저 그 출장소가 있어요. 거기도 지금 찾는 게 숙제입니다. 거기도 참 애매해요. 근데 찾아내야 돼. 근데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많이 줄여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용이 나와요. 가옥 20여 칸. 야, 이 숙제입니다. 몇 분 가지지도 않았는데 아까 5분이라고 했나요? 네. 5분이 가져갖고 문 20칸이나 차지를 해. 돈도 많이 들게 실이. 그래서 이게 뭘까? 토론도 많이 했어. 20칸이라는 걸 왜 20칸일까?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가설을 하나 가설이죠. 이게 보면 안내는 최도화 선진이하고 돈은 누가 냈을까요? 다 아시네. 돈 낼 양반이 서도화 선진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좀 거창해, 좀 과해, 지나쳐 했을까? 그래서 2가지 설을 얘기를 해봅니다. 하나는 아무래도 교화장으로서 어느 정도 그 형태를 갖추려고. 왜냐하면 옆에 만일 누가 와서 막 그 숙박을 한다면 막 시끄럽게 하고 뭐 또 씻는다고 옛날에 바깥에서 씻었잖아요. 바깥에서 물 해가지고 씻고 그러면은 교화장으로서 상당히 한계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아예 교화장으로 한 기능으로만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던 것 같아요. 자, 저도 이해가 되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일반 조그마한 집은 구해도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종사님한테 그 서중환 사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위신, 교화자로서의 또 그 품위. 그리고 나중에 나오잖아요. 이 동진아님이 이렇게 왔는데 뭐 시골 장반 같아갖고 뭐 처음에는 뭐 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상황이. 그래서 중요하죠. 저도 제가 주로 작은 교당 살거든요. 5급지 살고 막 그렇게 많이 살아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가 오셔요. 그럼 우리 교당에 온다면은 어서 오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대접을 어떻게 하지? 뭐 온갖 생각이에요. 생각이 많아요. 서중환님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커버하려고 20칸 그렇게 아니면 설명을 해요. 굳이 20칸을 빌릴 필요도 없어요. 그랬다가 또 했더니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자료를 하나 찾아왔어요. 여기 뭐냐, 경성의 아파트. 지승님이 경성의 아파트라는 책을 어디서 찾았는가 찾아갖고 저한테 좀 읽어보세요 하고 막 그래서 나한테 읽을 것도 많은데요. 그러다가 읽어봤더니 눈에 띄어오는 것이 뭐냐, 하숙여관, 여관 하숙 이런 게 등장. 그러니까 여관인데 하숙같이 이게 어떻게 냐면 하루 이렇게 비트는 게 1개월씩 나가요. 이게 하숙여관 같아요. 기록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할 때 분명히 20칸이면 여관이다. 여관을 뒤지자. 그래서 또 경성 팔람을 또 뒤졌죠? 저희들이 경성 팔람을 또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지고 또 그거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막 번호만 쫙 있으니까 뒤져보니까 당규동에 다행히 여관이 5개밖에 없어. 정말 다행이야. 나 이거 정말 안 그래서 힘들었을 텐데 이 5개 집어져 있어요. 자, 요게 이거 색을 만들다가 빼먹었어요. 여기다가 찍어놨어요. 여기 보세요. 위치를 찍어놨는데, 자, 칸 개념이에요. 칸 개념. 20칸. 20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저희들 뭐 4칸 겹집, 뭐 총부 건물도 할 때 뭐 몇 칸 겹집, 3칸 겹집 막 영어가 있어요. 옛날 집 굉장히 작아요. 제가 전봉중 장군 생각 가서 누워보면요. 나보다 작으시나? 내가 그렇게 작아요. 근데 보면은 4칸 겹집이면은 이렇게 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1칸, 2칸, 3칸, 4칸이고 옆으로 2칸. 그러면은 총 8칸, 4칸 겹집은 8칸, 두 건물이면 28, 16, 16칸, 그러면 2칸 겹집 하면은 20칸이죠. 이렇게 빌렸던지 아니면 5칸 겹집이 있나? 5칸 겹집이면 2동 빌리죠. 그러면 4칸 ገብ집하고 2칸 겹집이면 2칸 겹집은 대종사님 쓰시고, 남자들은 남자들이 쓰시고, 혹시 여자분들이 오게 되면 같은 그 쓰지는 않을 거예요. 여자분들 쓰시고 그랬지 않나. 이거 다 상상이에요. 20칸 때문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당대의 여관이라는 그 제도를 좀 더 봐야 돼요.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됐을까? 과연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까? 다행히 그래도 저는 이 5강대 중 하나였는데 이 교재 40쪽 넘기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한 칸에 1명씩 숙박하는 규모라면 20명 수용 건물이고, 한 칸에 2명씩 숙박하는 규모라면 40명 내외의 건물이다. 자, 20칸이라고 했을 때 이 칸 개념에 그럼 저는 20명에서 40명 사이의 여관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수용 인원이. 송종 여관 나오죠? 여기는 38명이니까 대략 그 논리구조로 맞고요. 대창여관도 대략 그 선에 들어가고요. 봉상여관은 한 칸에 1명씩 사는 20명. 그래서 처음에 나는 칸을 사람 인원으로 이해한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다 상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범주에 봤을 때 이 세 여관 중에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저는 이 여관 5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도 뒤에 보세요. 이 교재 41쪽 보면은 당규동과 관련된 근대 뉴스에 당규동과 관계된 걸 딱히 한번 모아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원불교 신문에서 그 인용해 주신 4개를 더 추가시켜봤어요. 그러면 요렇게 여기는 아니에요. 많이 줄었죠. 그래도 여기는 아니고 아까 5개 중에서 특히 저는 3군데인데 3군데에 후보지가 있지 않나. 일단 안 그러면요 그냥 피상적으로 뺀다. 당주동 일대에 있었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합니다. 그래도 찾아보는 데까지는 찾아보고 당주동의 그 역할,
이런 것들도 잘 봤으면 좋겠다. 자, 그 뒤에 설명은 다른 분이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윤지승님이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성 부기 학원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법문 중에 불법 연구회의 조직과 계획과 실천은 나라를 맡겨도 능란히 처리하리라 라는 법문이 있습니다. 이 법문이 나오게 된 배경 중 하나가 부기로 알고 있습니다. 부기는 근대적 회계로서 우리 교단의 미래성을 내다보시고 대종사님께서 수용하신 경성의 첫 대표적인 물질 문명입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원기 11년에 1차로 조갑종 선지님, 원기 12년에 2차로 김영신, 박길선이 수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1923년 9월 9일 동아일보자에 이렇게 동아일보의 경성부기 학원 광고가 났더라고요. 근데 여기 주소를 보면은 경성구 도련정 32번지 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더 이 주소를 검색을 해봤더니 현재 종교교회 건물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종교교회는 한 자리에서 100년 이상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교회에서 부기를 강습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938년 자료를 보니까 당시의 종교교회는 435평에 43평 대지에 예배당과 사택, 사무실 등이 있었고 구내에 20칸의 전포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20칸의 전포는 종교교회의 유지답으로 경성부기 학원은 이 전포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기록 구도 역정기에 나오는 김영신 선지님의 글입니다. 20살이던 1927년 3월에 나는 경성 여자 보통학교를 졸업했다. 몇 달 앞서 조갑종 교무가 부기를 배우고 간 뒤 나는 2차로 종사님의 장녀 길선 씨와 함께 경성 부기 학원을 다녔다. 학원에서 우리는 은행 부기, 회사 부기, 주산 등을 6개월간 이수를 했고 1927년 9월 20일에 수료를 했다. 이 광고는 1927년 6월 24일 매일 신보에 실린 경성 부기 학원 광고예요. 자, 여기에 출원 날짜하고요. 그 다음에 경성 부기 학원의 주소 전과 동일하고 김영신 선지님의 기록과 동일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경성 부기 학원은 도련동 32번지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부기 학원 광고는 1920년경부터 신문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당주동에 계실 때 부기 학원에 대한 정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당주동 바로 옆이 도련동입니다. 당주동 임시 출장소 추정지에서 경성 부기 학원까지의 거리가 150m 내외예요. 지금 세종문화회관 뒤편이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150m이니까 저희가 얼마든지 이 경성 부기 학원과 또 당주동 임시 출장소 추정지까지 같이 보실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일대는 서대문과 정동을 통해 들어온 신문물이 아주 많이 널려있던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곳이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첫 상경 때 서울의 중요성을 이미 알아보셨고 그리고 서울을 내왕할 필요성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경성 부기 학원에 대한 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길사님 전차 노선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대종사님 이하 어른들이 뭘 타고 어떻게 또 예를 들어서 창신동 회관은 그래도 전차를 타고 갔을 텐데 도남동 회관 쪽은요 그 전차 노선의 그 연결 그 과정이 있어요. 찾아보면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전차가 그쪽으로 안 가요. 그러다가 뭘 얘기하다가 우리 지승님이 저한테 버스로 다니셨어요? 맨날 얘기했더니 아니에요. 기록이 안 남아요. 기록을 갖고만 내가 논의할게요. 그걸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기록이 제가 본 교단의 기록에서 그걸 내가 자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추정할 수는 없잖아요. 기록이 있어야 얘기를 하자.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머리 탁 떠올랐어요. 버스 아닌가?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이게 자극 받아갖고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면 여기만 볼게요. 46쪽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게 황대일화 부산교도인데 서울의 경성회관에서 그 선을 나가기 위해서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대종사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대종사님 이때 다른 데 가셨지. 제가 알기로 평양 가셨던가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 아닙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렇게 돼서 이제 오니까 이완철 경성도무가 지금 경성역에 배웅을 가서 이제 전철을 타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 동대문 전차에 동대문행 정차에 오른 거예요. 올라가지고 이제 쭉 가요. 막 그분이 부산분인데도 서울 오니까 볼 게 많은가 봐. 저하고 똑같아. 저 서울 오면 막 쳐다보잖아요. 이리저리 쳐다보고 막 부가 막 남산도 보고 뭐 건물도 보고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쭉 가서 조망이 닿지 못하여 순간에 동서문 정류장에 내렸다. 동서문 정류장을 저는 처음에 전차에 내렸어요. 여기 보세요. 종로 4정목이 나와요. 여기 경산역에서 쭉 가서 어떻게든지 종로 4정목을 가서 여기서부터 저기 동서문 있죠. 동서문. 여기 이 라인으로는 어느 일정한 라인에서 버스 타고 가십니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라인 제가 오늘 설명을 다 하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좀 저희들이 다음에는 이런 그 탈 것 어떤 걸 타고 했는가에 대한 좀 더 세밀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버스를 일정한 기간에 우리가 46쪽에 서태산과 제자든 도남동 회관이 1933년 11월 3일에 낙성시가잖아요. 그걸 내려갈 때 전차 및 버스를 이용해서 왜 그러냐면 1941년에 도남동까지 전차가 개통돼요. 41년. 그러면 34년부터 1941년 이 사이는 걸어가요? 옛날에 어디 걸어갈 수도 있어. 또 이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걸어가지 않으셨으면 버스를 이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동서문 정류장이 버스 여기 전차장 이렇게 쓰지 정류장 이런 것은 주로 버스나 이런 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것도 더 찾아봐야 돼요. 그렇지만 동서문 정류장은 버스 같아요. 그래서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급하게 대충 얘기했는데 이 교재 그래도 만들려고 저희들이 급하게 막 시간 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도 많이 읽어보시고 서울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많이 탐구해 보시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